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목에 이제 걸맞지 않게 판다스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그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는 방법, 요 두 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행과 열을 선택해 본 적이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판다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더럽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건데, 편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뽑는 방식이 익숙한 게 여러 타입에서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딕셔너리처럼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뽑는 게 난 너무 익숙해 하는 사람도 있고, 넘파이처럼 내가 어떤 인덱스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게 익숙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판다스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클래스에서 무슨 어트리뷰트에 접근을 하듯이 뭐 점을 찍고 나는 접근을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갖고 이상한 문법들이 짬뽕이 되어서 마치 이제 지원이 돼서, 그 본인들이 예전에 인덱싱을 하던 어떤 편한 방식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편리하다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너무 여러 방식이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별로 없고, 어떤 사람은 인덱스를 이렇게 뽑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뽑고 이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한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렉처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패키지가 넘파이하고 판다스가 있으니까 넘파이하고 판다스를 불러올 거고요. 여기에서 그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는 이러한 모양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컬럼 이름들이 있고, 이 컬럼에 이제 한 컬럼에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거는 로우에 대한 인덱스 있죠. 여기 로우에 대한 인덱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통계학과에서는 여기 로우 번호 있죠. 0번, 1번 이런 거는 옵저베이션의 넘버링을 의미하고, 여기 있는 그 컬럼들의 이름은 변수 이름을 의미하거든요.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하면 아까 만든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고, 요거는 뭐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여기 있는 어떤 숫자가 뭐 중간 기말 이런 레포트 점수라고 치면은 규빈 뭘로 하지 또? 몇 개 만들어야 되냐? 하나만 더 만드는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그 인덱스, 로우의 인덱스를 내가 이렇게 넣는 데이터도 있어요. 일단 요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요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무조건 뭐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차라리 인덱스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요거 스트리머 이름을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여기에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루기 편리합니다. 예외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뭐 딱 하나라기보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안 바꾸고 그냥 냅두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타임 시리즈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로우에 대한 인덱스가 어떤 시간을 의미할 경우에는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여기에서 내가 리셋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나는 다루기가 싫고, 여기서 이러한 모양으로 다루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져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인덱싱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 그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의 컬럼을 선택하고 싶다. 여기에서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내가 데이트라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점을 찍고 이렇게 치면 돼요. 이러면 끝납니다. x1이라는 컬럼을 선택하고 싶다. 점을 찍고 x1이라고 치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컬럼을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문법 어디서 보던 문법이다라는 분도 있죠. 요거는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죠. 이게 점을 찍고 뭔가 접근하는 거는 메소드나 아니면은 어떠한 속성에 접근할 때 우리가 점을 찍고 접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df라는 변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본다면은 그 오브젝트의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 컬럼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죠. 코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주석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점을 찍고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컬럼을 선택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꺽쇠를 넣고 x1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x1이라는 컬럼에 접근돼요. 요거는 마치 df를 내가 뭐처럼 보고 있어요, 지금? 딕셔너리처럼 보고 있거든요. 요거가 뭐예요? 요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자료용을 딕셔너리라 그러죠. 이거를 제가 그냥 dct라는 이름으로 일단 받아놓고 dct 이거 좀 바꿔놔야 되겠다, 코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싹 지우고 dct 요런 문법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건 뭐예요? 딕셔너리 선언한 거. 두 번째라는 뭐예요?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 변환한 거죠. 그쵸? 요건 클래스를 만든 문법이니까. 그럼 이제 요거가 이제 그 딕셔너리를 뭔가 바꿔갖고 됐으니까 얘는 딕셔너리 같은 애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거 있죠. 그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df에서 우리가 x1 이렇게 하면은 뽑히는 게 사실은 이 문법에서 기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래 딕셔너리였죠. 이 딕셔너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키를 x1으로 갖고 있는 컬럼들이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요거의 그 데이터 프레임 버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컬럼 이름들이 여기에서 뭘로 들어가 있어요? 키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키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딕셔너리 키들이 나오잖아요. 요거가 이제 컬럼 이름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df라는 건 사실 딕셔너리에서 오네야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컬럼 이름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얘 어차피 딕셔너리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애가 여러 가지 컨셉이 지금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일단 오브젝트예요. 당연히 파이썬은 모든 게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컨셉으로 보면은 점을 찍고 이런 게 뭔가 속성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딕셔너리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알면은 이제 이러한 문법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쵸? 왜냐하면은 원래 여기서도 우리가 하던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출력 결과가 지금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판다스 시리즈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 넘파이 어레이에서 그냥 그 길이가 n인 벡터 1천 어레이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니고 그 아까 이제 요런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이제 숫자하고 뭐 볼드체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꺽쇠를 한 번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컬럼 형태로 출력이 돼요. 근데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안 편할 때도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시리즈로 뽑고 어쩔 때는 프레임으로 뽑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게 사실
넘파이를 익숙하면은 그 넘파이의 어떤 컬럼을 뽑을 때 내가 이제 꼭세를 한 번 더 넣으면은 그게 그 컬럼 벡터 형태로 뽑히고 그냥 하면은 이제 로우 벡터 형태로 그냥 그 뭐 길이가 애닌 벡터 형태로 뽑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약간 떠올리면 쉽습니다. 자, 이게 좀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딕셔너리 되니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또 판다스만 가능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딕셔너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키를 넣는 게 없습니다. 딕셔너리에서 내가 만약에 x1이랑 x3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x1을 뽑고 x3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df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딕셔너리 기능을 일단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뽑기가 싫다.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뽑아야 되냐?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뽑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더 쉽거든요. 이게 더 쉽잖아. 그쵸? 근데 이 방법 대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얘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식의 코드로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뭔가를 뽑고 싶을 때 이런 식의 코드로 이제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변수 이름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 이름이 df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문법을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x1이라는 애는 내가 x 띄고 1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x1이라는 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딱 봐도 이렇게 쓰면 안 뽑힐 것 같잖아.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변수 이름 도대체 누가 스페이스 넣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를 전처리를 할 때 컬럼 이름은 내가 스페이스를 다 뭐 언더바로 바꾸겠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처리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하다 보면 전처리를 하면 누구는 전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점을 찍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처리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요 문법이 좋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아가는 코드고 방법 1이랑 방법 2를 살펴봤는데 방법 1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냥 오브젝트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그냥 문법을 유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원래 원형이 딕셔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그 R을 먼저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그냥 넘파이 어레이랑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다. 그럼 뭐 컴마 찍고 1을 뭐 쓴다든가 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로우로 뽑고 싶다 그러면 2, 4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모든 거로 숫자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df.ilogia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통째로 넘파이 어레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mp 어레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컬럼을 뽑고 싶다. 그럼 이제 넘파이에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안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준다면 요거 통째는 넘파이 어레이랑 그냥 동등 효과라고 했잖아요, 방금.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다면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뽑고 싶어 라고 하면은 뽑힙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숫자로 접근해서 내가 뭔가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df하고 .i로까지 쓰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거 통째로 넘파이처럼 생각하면은 넘파이에서 썼던 문법이 그냥 다 먹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첫 번째 컬럼을 뽑으라는 의미죠. 넘파이에서도 똑같지만 이제 첫 번째 컬럼 뽑을 때 내가 컬럼 벡터의 형태로 유지하면서 뽑고 싶다면 이렇게 한 번 더 꺽쇠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모든 로우를 뽑고 그 다음에 끝에 두 개의 컬럼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컬럼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뽑는데
그거 그 스텝 사이즈를 이루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건너뛰고 이제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1이랑 X3가 뽑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트라이딩이죠. 얘는 아까 했네요. 얘는 요거는 첫 번째 컬러에 뽑힌데 그럼 얘가 되면은 이런 방식도 되겠죠. 당연히 리스트를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방식도 가능하고 넘파이에서 우리가 여기 true false를 전달하면 true에 해당되는 애들만 뽑히거든요. 지금 df가 5개 컬럼이 있죠. 근데 내가 얘를 뽑고 싶고 얘를 뽑고 싶고 얘는 뽑고 싶지 않고 얘는 뽑고 싶지 않고 얘는 뽑고 싶지 않아요. 처음 2개만 뽑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true, true, false, false, false를 넣은 이러한 그냥 어레이를 제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그 true에 해당되는 컬럼만 뽑히게 됩니다. 요것도 가능해요. 요것도 이제 처음부터 2개인데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억지로 넣은 거고 굳이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요런 식으로 뽑으면 되죠. 처음 2개 그거를 뽑고 싶으면 아무튼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가능한 코드들이에요. 이 코드들을 이해하는 이제 하나의 원리가 뭐냐? 그냥 df.iloc 자체가 넘파의 어레이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f 자체는 딕셔너리처럼 동작하는데 df.ilog이라고 치면은 마치 그거 통째로 그냥 넘파의 어레이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문법을 기억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마지막 이게 되게 네. HTML에서 오프닝 콜앱에서 연결이 저번 시간 보고 그래요? 알려주신 분 링크 오프닝 콜앱 누르면 저번 시간 보고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그거 좀 수정하고 그럼 다시 할게요.